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오늘 주제는 퍼블리시티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퍼블리시티권, 오늘 주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공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블리시티권 그 개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퍼블리시티권 그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 배경, 산업적인 배경, 또 법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그냥 법리적인 퍼블리시티권 설명보다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이런 현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나름대로 작성한 하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제 뒤에 보이시죠? 여기 제목을 이제 셀러브리티, 셀럽이라고 하죠. 또 유명인들 활동, 산업 모델 및 법적 이슈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들의 어떤 그런 활동과 그러니까 수익, 마케팅, 상업적 활동은 다양하죠. 그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이제 다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방송 출연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 활동하는 것, 그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거는 방송법, 관계되는 이제 법령이, 근거 법령이 이제 방송법이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는 방송법의 어떤 규율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그 수익 플랫폼이 이제 광고가 되겠죠. 광고. 애드 광고. 이 광고와 관련해서 또 규율되는 또 관계 법령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광고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광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광고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퍼블리시티권과 또 관련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상표입니다. 상표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상표법상 그것이 이제 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돼야 되죠. 예, 등록 상표. 그러니까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데, 이런 셀럽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름 또는 예명, 가명, 이런 것들을, 닉네임, 이런 것들을 또, 이른바 브랜드화해서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죠.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상표법에 의해서 그런 이제 그런 규율을 받는 거고. 그런데 상표 중인 경우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는 상표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는 어렵겠죠.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의 어떤 그런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되는 설명을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미등록 상표인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3자가 권한 없이 무단하게 그러한 상표를, 어떤 셀럽의 상표를,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를 도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을 한다면 상업적으로 그것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이런 셀럽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영남 그분 아시죠? 예, 그분이 또 화가 화투화 이제 그림으로 또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몇 달 전에는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 뭐 또 대법원 뭐 그 가짜 화투 실제 그 사람이 그린 것이냐 맞냐 안 맞냐 그 관련해서 또 이제 사기죄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하는데 일단 뭐 무죄 판결은 받았죠. 그럼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셀럽들이 그림 같은 이러한 그 저작물 관련 저작물로도 또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저작물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서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또 셀럽들의 어떤 그런 초상, 성명, 이런 것들을 또 아무나 또 함부로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초상권, 또 뭐 성명권, 또 이것을 아우르는 이제 인격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아무나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전화가 갑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무나 유명인의 그런 초상, 성명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초상권, 성명권 이것은 본인이 유명인이 이제 생존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망한 경우에는 뭐 초상권, 성명권 그 사망한 자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릴 그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초상권과 성명권, 즉 인격권과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법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유명인의 사후에도 그 사람의 뭐 초상, 성명 등을 브랜드화한 경우에는 그 본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아니면 생전에 그 브랜딩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이 그것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근거는 바로 그 분야와 관련해서 바로 우리가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 퍼블리시티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유명인의 초상, 성명 이런 것들 그것에 어떤 제3자의 무단 침해, 도용, 복제 또는 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그 본인이 생존한 경우에는 초상,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이후에는 이 초상권, 성명권은 침해를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족 또는 상속인 또는 그러한 권리를 양수받은 자가 그 침해 행위를 금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개념 무엇이냐?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퍼블리시티권의 어떤 그런 포지션, 산업적 또는 법적 포지션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러면 한번 몇 가지 실제 이러한 셀럽의 브랜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왔는지 몇 가지 그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다기보다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한번 잘 아실 텐데요.
일단 어떤 것이 있느냐? 왜 홈페이지가 네, 이제 열렸네요. 여러분 아시죠? 에어 조단. 예, 물론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전 시카고 불스 농구 선수. 뭐 지금도 이제 그 구단주로서 농구 팀 구단주로서 또 활동하고 있는데 그 농구 선수로서 시카고 불스 소속 선수로서 활동할 때 그 인기가 뭐 사실 마이클 조단이 미국 NBA 그 농구를 흥행을 이끌었다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그 정도 그 아주 네임 밸류가 브랜드가 대단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그 마이클 조던과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러한 브랜딩화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이 에어 조단이라고 하는 요 보이시죠? 공 들고 나르는 장면. 예. 요것을 이제 브랜드화 한 거죠. 상표, 트레이드 마크 해가지고 제품도 에어 조단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나이키가 출시를 했죠. 농구화에서부터 농구용품 또 이제 의류까지. 그래서 그게 히트를 쳤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니지만 좀 아무튼 한때는 우리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에어 조단 이 농구화 정도는 또 신어줘야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러한 이 에어조단만의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air.jordan.com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에어조단 그 브랜딩의 어떤 역사랄까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카테고리 제품들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면 저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게 있나? 여기 프로덕트 제품들이 있죠. 제품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쭉 이제 이러한 에어조단 브랜드만의 그 제품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죠. 신발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하나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이것은 이제, 브랜다스틱이라고요. 브랜다스틱이라고 이런 브랜드 관련 이제 사이트인데요. 인사이트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특집으로 나이키 에어조단 비하인드 브랜드 해가지고 이런 브랜드가 탄생하는 그런 경위, 배경 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시간에는 좀 시간상 이걸 제가 다 전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강의 사이버 캠퍼스 강의 자료 게시트란에 제가 요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쭉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1984년 전에 바스켓볼 농구 스니커는 거의 이제 좀 이렇게 침체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에어 조단, 이 마이클 조단의 어떤 그런 스타성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이게 아마 나이키 이제 농구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쭉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됐고 저거 하다가 이제 새로운 뉴 이럴 비긴 해가지고요. 새로운 이제 시대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984년 뉴 플레이어 이제 조단이죠. 조단이 이제 NBA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그냥 첫 해부터 대단한 탤런트 플레이어 아주
그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쭉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선수와 이제 그 스폰서십을 맺고 이러한 브랜딩 작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니클 로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리지널 에어조단 로고 이제 지금의 그 아까 그 나오죠 에어조단 그 로고와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인데 처음에 그 에어조단의 상표는 요거였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죠. 그러면 그때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이 정도는 뭐 준수한 거죠.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쭉 뭐 요거 나오시죠. 예. 요거 바로 요거 이제 요 로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나왔죠. 예. The player becomes product. 선수가 상품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쭉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마 그 초창기 그 에어조단 농구화 인 것 같네요. 예. 이게 나왔네요. 예. 지금 요 리테일 프라이스 요거는 현재 요 얼마죠? 2,000불, 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200만 원 넘는 가격. 대단하네요. 예.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유명인의 어떤 그 셀럽 브랜딩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나이키 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사례는 이제, 여러분, 샤라포바, 테니스, 샤라포바 아시죠? 예, 샤라포바. 이 샤라포바도 이제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정말 테니스의 또 흥행을 이끌었던 미녀, 러시아 태생의 미녀, 프로 테니스 선수였죠. 여러분 뭐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 선수도 이 셀럽 브랜딩 마케팅, 셀럽 브랜딩의 어떤 성공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의 뭐 후원사도 상당하죠. 이건 이제 마리아 샤라포바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 예, 좀 이제 샤라포바라고 이렇게 예,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되지? 예, 이거 여기 이제 샤라포바라고 보이시죠? 예, 브랜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후원사가 상당하죠. 헤드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그다음에 포르쉐도 있고 저거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샤라포바는 네, 그런 후원만 받는 게 아니라 브랜딩 사업도 해서 본인의 이름을 딴 그런 초콜릿 등도 그러한 것도 제품을 만들었죠. 바로 이것이 이제 지나갔네. 잠깐만요. 표시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바쁘네요. 잠깐만요. 예. 그 홈페이지를 제가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슈가포바라고요. 슈가포바라고 이것이 바로 이제 샤라포바를 이름을 본따서 브랜드화 한 겁니다. 슈가포바. 그래가지고 슈가포바 홈페이지가 따로 별도로 있는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슈가포바 홈페이지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콜릿 등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슈가포바라고요. 샤라포바의 이제 이름을 브랜드한 거죠. 상표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의 상표로 또
그 브랜드를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초콜릿 상품, 다른 어떤 이런 뭐죠? 기념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별도로 이제 쇼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또 했단 말이죠. 예.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샤라포바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이렇게, 거의 상당한 수익을 또 얻는 마케팅,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대단하죠, 뭐. 예. 참. 그래서 이렇게 참 유명인으로서는 자기의 어떤 저명도, 지명도 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명성 그런 것을 상업적으로 브랜드화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산업적으로 크게 또 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또 이제 또 뭐라고 볼까요? 케이스를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 또 선수들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또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 유사한 사례가 적지는 않죠. 예. 물론 뭐 외국만큼 그렇게 레퓨테이션 산업이 이렇게 아주 외국만큼 활성화되고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런 산업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유명한 선수로서는 또 누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을 바로 이제 데이비드 베컴이 되겠죠. 데이비드 베컴. 예, 아직까지도 뭐 나이가 거의 지금 한 꽤 됐을 텐데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데 이 데이비드 베컴도 생전에 일단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그리고 또 부인도 또 유명 팝 가수였고 그래서 아무튼 뭐 스폰서십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또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이분이 또 어떤 자기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화한 사업이 있는데 뭐냐면 이른바 신사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여기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의 D, 베컴의 B를 따서 이렇게 DB 딱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글라스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아주 뭐라 볼까요? 잠깐만요. 아주 그냥 뭐라 볼까요? 이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상당한 지금 성과를 일궈내는 그런 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홈페이지가 잠깐만 이게 조금 되는데 지금 여기는 주로 제품군이 선글라스하고 안경인데 최근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양복 브랜드 양복 또 라인을 만들어서 또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때는 또 이런 스폰서십과 광고로 또 막대한 또 수익을 올렸는데 또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 이렇게 마케팅 자기 이름을 브랜딩화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둬 올리고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뭐. 예. 그리고 뭐 베컴 이거 제가 부러워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브랜드, 그러니까 유명 선수의 셀럽의 브랜딩과 관련해서 또 재미나는 하나의 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포브스, 미국 그 경제 시사지 포브스가 지난달에 한번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축구 선수 2020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축구 선수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랭킹을 매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위는 이제 그 메시 선수가 되겠고요. 2위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호날두 선수가 되겠죠. 둘이 이제 라이벌이죠. 예, 지금 현역 선수로서 뭐 라이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재미나는 그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호날두 선수가 이제 100만 1000만억 1억 2,600만 달러를 토탈 수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셀러리 그러니까 이제 선수 급여로서는 이제 9,200만 달러고 인도스먼트 뭐 후원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는 3,4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호날두 선수는 어떠냐 하면 조금 대조적입니다. 호날두 선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억 1,700만 달러의 토탈 수입을 올렸는데 셀러리는 7천만 달러. 그런데 인도스먼트는 4,700만 달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교가 되나요? 비교되죠. 그 인도스먼트 그러니까 셀러리는 그 메시 선수가 더 많은데 인도스먼트는 우리 호날두 선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그 능력, 기술적인 그런 선수 능력으로서의 가치는 메시 선수가 더 높으나 마케팅적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에는 그만큼 호날두 선수가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시장의 평가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브랜딩의 어떤 그런 가치, 그 다음에 브랜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뭐, 외모는 무시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부로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상품성에 따라서 이렇게 브랜드화 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에어조단이라든가 샤라포바라든가 또 데이비드 베컴도 어찌 보면 그러한 상품성으로서의 어떤 뭐 외모도 그렇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퍼포먼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평가, 그것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브랜딩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샤라포바도 어떤 그런 외모적으로도 또 그런 것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그 브랜딩이 성공했던 것이고, 데이비드 베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데이비드 베컴이 외모적으로 조금 더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처럼 그런 브랜딩이 잘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 또 설명드리면, 이것은 그냥 잠깐 그냥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먼 헬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잡지에 한 그 아티클인데요. 여기 보면 뭐 자신 스스로 그 어떤 그 뷰티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이죠. 그런 자신 스스로 어떤 성공적으로 그런 뷰티 브랜드 화장품을 시작한 40명의 그런 그 유명인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뭐 레이디 가가라든가, 그 다음에 제너 모델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웨스트 킴 카다시안 웨스트인가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아무튼 이 사람도 그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브라운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브랜딩화해서 뷰티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 40명의 유명 연예인들에 관한 아티클을 실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링크 주소를 사이버 캠퍼스 강의 참고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처럼 어떤 그런 유명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용한 이런 브랜딩이 국내외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산업 비즈니스의 한 영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 이것을 제대로 또 확장하고 또 그런 어떤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뭔가 룰이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법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면 또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인의 이름 또는 닉네임을 딱 도용을 해서 상표로 등록을 했다 한 경우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상표의 어떤 그런 출처만을 믿고 이것이 그 상표가 부착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유명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봉이 김선달 식으로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그러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시장의 불공정,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마케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규율해야 하는 어떤 법리, 어떤 또 룰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도입된 그 권리 개념이 바로 이 퍼블리시티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상표법상 대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걸 이제 저명성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본인이 자신의 성명 또는 예명을 뭐 상표로 등록하는 건 상관없으나, 제3자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그 예명을 상표로 등록을 하려면 그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제3자가 함부로 등록 상표를 못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뜨기 전에 어떤 사람이 요 신인 유명인인데 얘는 뜰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저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상표 등록을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 신인이 이른바 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유명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뭐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어떤 권리관계의 침해 문제, 또 시장의 어떤 왜곡 문제, 뭐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른바 셀럽, 유명인들의 브랜드, 상표를 포함한
이런 퍼블리시티권, 이러한 이 이슈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어떤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 인사 이런 상표 선정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특허청 관련 자료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3자가 이런 유명인의 이름을 본딴 상표를 등록 신청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상표 등록 거절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 거절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명성 인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제3자인 너의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백남준 미술관, 이것은 백남준 본인이 상표 등록 출원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름 백남준 미술관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박찬호 감자탕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2003년도에 누가 이제 그 감자탕 상호로 박찬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런데 이제 그 특허청에서는 이 박찬호라는 이름은 아주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저명한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찬호와 동일해서 상표 등록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라운 아이즈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알려진 그 그룹명이 있었죠.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제 거절을 하고 했던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김연아 선수의 어떤 그런 그 저명성 이걸 이용해서 뭐 연하, 그다음에 뭐 라크베리 연하 퀴즈, 연하 테디, 뭐 연하 퀸즈 이런 상표를 출원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 이거는 뭐 심사 중이거나 지금 현재는 되게 뭐 거부가 되고 했던 사안인데요.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한편 또 상표가 등록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셸리 2007년도인데 미셸리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 미셸리가 국내에서 저명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상표로 등록을 또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골프 선수 아시죠? 미셸리. 그다음에 보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 상표 등록된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셸리도 그렇고, 빅마마 있었고, 그다음에 효리 미디어 이런 것도 또 효리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등록 출원한 당시에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상징되는 뭐 당시는 그렇게 유명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상표가 받아준 건데, 등록 출원을 받아준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아주 저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러한 이제 논란이 바로 이제 퍼블리시티권에서 될 수도 있고요. 그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퍼블리시티권은 이러한 등록 상표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등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명인의 어떤 그런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영리적으로 뭐 꼭 영리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러한 이런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의 이제 기준 룰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퍼블리시티권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이 레퓨테이션 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 명성 산업, 유명인의 어떤 이런 브랜딩과 관련된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그 아주 주의 깊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벌써 또 40분의 시간이 지났네요. 예,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내용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